저희는 오늘부터 해야 될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일단 나눠드린 최소한의 이론 1일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PPT는 그냥 필기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뭐 마지막까지 꼭 들고 가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신 건 옮겨 적으시고, 굳이 이건 안 들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선택형 강의할 때 그 필기 조비에게 필기시켜가지고, 그거를 그냥 PPT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기노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위탄, 정권, 헌이라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왜 어떻게 해놓으신 거지? 잠시만요. 요거를 설정을 안 해주고 가셨군요. 일단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 위헌법률심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기도 나와 있지만 좀 구체적이고 사후적인 규범 통제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제하는 절차이고요. 사후적이라는 거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후에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가 있는 겁니까?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전제되는 재판이 있을 때 그 재판 과정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다투는 게 위헌법률심판이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고요. 나중에 통치구조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총론에서 배울 겁니다.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학에서 권리라는 단어와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주장하는 힘을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권한이라는 단어는 제3자를 위해서 발동하는 힘을 권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도 배우듯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의 주관적인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라는 건 헌법상 권리도 있겠고 법률상 권리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지는 건 권리인 거고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것들은 지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그것은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입법권, 심의 표결권 이런 것들은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쉽게 정리하면은 국민이 가지는 힘은 권리인 거고 국가기관이 가지는 힘은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건 국가기관끼리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끼리 뭔가 상호간의 권한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기본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게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자, 이 헌법소원심판은 일단 전형적인 헌법소원이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방금 표현처럼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헌법소원이 기본적인 헌법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어 없이 그냥 헌법소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기본권 침해형 헌법소원심판, 다시 말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그리고 그 근거가 헌재법 68조 1항에 있으니까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 다른 이름으로는 가나다라 마 사건이기 때문에 헌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원칙적인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헌법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헌법률심판의 형태인 게 있습니다. 원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걸 안 받아줬어요. 그럼 나는 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를 못 받게 되었으니까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헌법소원의 형태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68조 2항에 있는 특수한 제도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나다라 마바 헌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만들 때 처음에 이견이 있었던 게 선거에 관한 소송은 누가 담당할 거냐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선거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탄정권헌 이 5개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일반 이론은 구체적 사후적 규범 동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재판부를 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가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원재판부라는 곳에서 심리를 하게 될 텐데 이 전원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많은 사건이 뭔 것 같아요? 위탄정권헌 중에서. 일단 탄 정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죠. 그럼 일단 많을 거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일 겁니다. 근데 그 둘 중에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 헌법소원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왜 그렇습니까? 위헌법률심판은 우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사건이 터졌을 때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줘야 가는 거예요. 근데 헌법소원은요. 우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제일 많겠어요? 헌법소원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소원 사건들은 전원재판부 7분이 언제나 모여서 심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미리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원에 있는 지정재판부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72조 1항에 보시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서 어떤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정재판부는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헌법소원에만 있는 겁니다. 68조 1항이건 2항이건 상관없이 헌법소원에만 있는 겁니다. 그럼 지정재판부가 하는 건 뭐냐? 3항입니다. 적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만장일치로 각하하는 거예요. 지정재판부의 역할은 적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만장일치로 각하하는 겁니다. 1호에 보시면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거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 만장일치로 각하를 하는 거고요. 사항도 읽어보시면은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안 되면 반드시 전원재판부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각하하지 말자. 그러면 전원재판부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도 심판 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헌법소원 청구하고 나면은 딱 30일간만 긴장해요. 30일 안에 아무 결정 안 내려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전원재판부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하이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재판부에서는 본안 요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하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밑에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을 기피할 수가 없다. 몇 명까지 기피 가능한 겁니까? 1명까지만 기피할 수 있습니다. 합헌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심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데, 자, 제30조입니다. 거기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PPT에 페이지가 있는 것들은 제가 별표를 해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PPT 페이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30조입니다. 심리의 방식. 자, 첫 번째는 구탄정권 위헌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헌법소원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위헌법률심판이겠죠. 탄 정권은 사실은 사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니와 뿐만 아니라 탄 정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구탄 정권, 탄핵심판이랑 정당해상이랑 권한쟁의는 구두 변론합니다.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구두로 변론을 하고요. 위헌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물론 필요하면은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는 있지만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서면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30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